저희 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은 이름 그대로 범죄 예방에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그 보호관찰, 그리고 전자감독, 그리고 그 법교육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는 시설 내외에서 그 대국민 혹은 비행을 저지른 혹은 범죄를 저지른 성인이나 소년 대상의 여러 가지 교정 교육과 그리고 재대응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희 범죄 예방 정책입니다. 소년보호과는 이름이 소년보호입니다. 예, 그래서 촉법소년을 포함한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 해서 소년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보호의 대상이 그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종국의 처분을 받아서 소년 속시돼서 오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그리고 의료재활교육, 인성교육,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비행성을 낮추고 사회에 들어가서 재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정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소년보호기관입니다. 형법은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면 소년보호는 그 소년법 제1조를 한번 딱 보시면 소년의 그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것들을 1조에서 인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가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이 환경을 조정하려면 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년법에 보면 전문가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년분류심사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이 보호처분 대상되는 아이들을 법원에서 의뢰하면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보호관찰소나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하는 조사는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일상적인 생활하다 그 시간에 가서 받으면 되고, 조금 신변 확보가 잘 되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앞전에 이제 심리바도 오래 했는데 잘 오지 않거나 사건이 좀 중요한 경우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겨서 아이들 행동 관찰을 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소년분류심사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파악이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양형을 하거든요. 근데 소년보호 사건은 양형 기준도 없고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어떤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을지를 먼저 보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조사를 합니다. 개인에 대한 조사, 가정환경, 사회환경, 학교환경, 교우관계, 소년분류심사원 오게 되면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이 아이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보호자 면담, 이 모든 것들을 넣어서 조사서를 써서 법원에 보내게 되면 그걸 참조해서 보호처분을 내리시거든요. 솔직히 제가 입사했던 94년도나 지금이나 소년범죄는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주목받는 이유가 미디어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이게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좀 적었을 뿐이에요. 다만 비행의 양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기본 베이스는 절도하고 폭력입니다. 게임이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니 예전에 사기는 실물 사기였다면 지금은 다 인터넷 사기인 거죠. 그래서 그 비행의 양상들은 바뀌고 그 시대를 대변하는 조금은 뜨거운 사건들, 이 뜨거운 사건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다만 지금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주목받고 국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가지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 아주 흉악한 범죄가 더 많이 생겼다, 혹은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의 범죄가 훨씬 더 질이 안 좋아졌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국민들이 어떤 법감정을 가지냐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비행 청소년들 그리고 특히 소년원까지 오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은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10대인 청소년들을 격리하는 것이냐, 어떤 것 같습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년 보호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아이들은 아까 그 소년법 1조의 환경조성이란 말이 나온 것처럼 이 아이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이 아이가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막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이 유해한 환경들, 이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막았던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본인 개인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육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유해한 환경부터 이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년 보호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관점으로 국민들이 이 소년 보호 처분 혹은 범죄 예방 정책국에서 하는 일들을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을 위해서 비행을 저질렀고 이 비행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군가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도울 것이냐? 저희 비행 청소년들, 특히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대상이나 아니면 소년에 와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교육적인 시각, 조금 더 양극단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 조금 더 이 아이들은 조금 특별하게 보호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시점으로 봐주실 수만 있으면은 우리나라 소년 보호 쪽은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아이들의 교육 기반이라든지 혹은 시설 여건 기반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잘 성장해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청소년이 될 것이냐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시고 저희 학생들이나 혹은 저희 범죄예방 정책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서 봐주시고 지금 이런 것들 좀 유튜버나 이런 데다가 많이 올려서 공부해 주시면은 충분히 저희들이 많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저희가 법무부 소년보호과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